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동포 여러분 좋은 꿈 꾸셨습니까? 올해는 어떤 계획들을 잡으셨습니까? 신년 대담 첫 시간을 맞이해서 뉴욕 한인회 김강석 회장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오랜만입니다. 예,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좋은 꿈 꾸셨습니까? 예. 네, 어떤 계획들을 좀 준비하셨나요? 또 열심히 한번 하라는 꿈입니다. 지난 한 해 참 바쁘셨죠?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 7월 1일 날 한인 회장에 취임을 하셨죠? 어라운 예, 이제 막 6개월이 넘었네요. 예. 6개월 동안 뭐 바쁘게 보내셨던 것 같은데 보람된 일도 있고 또 힘든 일도 있었을 텐데 어떤 일들이 좀 보람되셨습니까? 한인 사회의 저변을 좀 더 알게 된 것과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부각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한인회가 우리 동포 사회에서는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고 오랜 역사를 지녀왔잖아요. 그 한인회가 우리 한인 사회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마 우리 김광석 회장님께서는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시게 되던가요? 이제까지 수고하신 분들 다 느끼셨을 문제고 네. 또 같이 고민했던 문제를 칠 겁니다. 근데 이제 한인회가 크게 세 가지의 일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뭔가요? 그 한인과 그 한인 단체들 하는 일을 지원하는 그 활동을 해야 되고, 둘째는 한인들의 정체성에 대한 문화적인, 언어적인, 역사적인 정체성을 잘 전달해야 되고, 또 그것이 어떤 좋은 메서드로 전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툴을 잘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고, 셋째는 그 한인 사회가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위상이 제고되는 일에 주력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하셨네요. 그런 부분들이 이 박제가 이루어져서 갈 때 우리 한인 사회의 미래가 밝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다양성이 이제까지는 이제 발전돼 왔는데 다양성이 좋은 겁니다. 근데 다양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것이 한인회가 가져야 될 사명 중에 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 대한 것도 좀 강화시켜야 되고 있고, 미국적인 그 비영리 단체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업무가 지속돼야 되겠다. 이제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주어집니다. 그런 면에서의 문제점들을 한 숟가락에 배가 부를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6개월여 동안 한인 회장을 역임을 활동하시면서 많이 개정을 하고 추진을 해왔던 것 같아요. 또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그런 면에서 많이 좀 변화를 갖게 됐나요? 한인회가? 한인회가 실제적인 프로그램 자체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당면한 과제들을 어떻게 한인 사회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느냐, 그런 쪽에 주력해왔던 것 같고, 또 하나의 그 해관이라는 네. 그 프로퍼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또 발전을 시킬 것이냐, 거기에 또 하나 이제 과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향후 프로그램 쪽의 개발은 그 비영리법에 맞는 시스템을 가지면서 거기서 펀딩 서치를 좀 해야 될 거고, 이제 제가 해직에 대한 일단 준비 개정 과정은 이제 마쳤고, 네. 1월 달 지난 12월 달에 하고 싶었는데 행사가 많고 그래가지고 총회를 아직 소집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1월 달에 1월 13일 한인회날 행사가 지나고 나면 총회를 소집해서 통과가 되면 그 변화된 그 해측에 의해서 이제 새롭게 좀 보강되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펀딩의 다양성을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고, 이제 프로그램 쪽을 개발해야 되겠죠. 근데 이 서비스 프로그램과 또 하나는 해관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이냐. 해관도 하나의 프로젝트로 가야 그렇죠.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조사 개발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회칙 개정에 대한 것을 제가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제 작년 회장 취임을 하시기 전부터 한인회가 비영리 단체로서 기관으로서
거기에 맞는 해책이 개정이 된다는 것을 많이 주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취임하시자마자 해책 개정을 준비를 하셔서 1차적으로 맞췄는데 나름대로 우리 김 회장님께서 좀 생각했던 대로 어느 정도 해책이 개정이 됐나요? 한 50% 정도의 50%. 예, 그 어떤 그 뭐랄까 현실적인 타협이랄까요? 네. 비영리법에 의하면은 사실 그 회장에 대한 선거 그것도 퀘스천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게 헌법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단체이기 때문에 대개 그 가버닝 바디가 이제 이사회인데 이사회에서 네.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통적으로 회장을 네. 그 대표성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회장을 영입했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약간 그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겠나 해서 일단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는 없는 이 회장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사회 독립적인 이사회로서 그 만들어져야 되겠고 또 컨플릭트 인터레스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 집행부나 회장들이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또 다른 그 한인회에 다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항하는 것, 그 컨플릭트 인터레스트 조항을 좀 포함한 거. 그 점에서 볼 때는 일단 그것만 돼도 업무의 지속성이나 한인회 운영의 문제점들은 대폭 줄어들지 않겠는가. 회장님께서는 그 한인 사회의 모든 단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한인에 참여를 하도록 해야 된다. 그 시작이 이제 이사회 참여인데 그쪽에서 대폭 인원을 많이 늘리는 쪽으로 해책을 개정한 것 같아요. 특히 그 가버닝 바디는 그 집행부나 회장의 영향력에 받지 않고 네. 독자적으로 한인 사회를 위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 대표성들을 구성해 줘야 되니까 사실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 컨트롤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근데 한인은 또 독특한 문제가 있어요. 그 레프리젠테이션 각 분야의 대표성 문제 때문에 숫자가 그래도 50명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 단체가 오시든 개인이 오시든 최고 99명까지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사회를 영입을 한다라는 예. 이제 그 해책 개정을 제가 다 완전히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돼 있는데 나름대로 뭐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반 정도의 만족감을 느꼈지만은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하나씩 메꿔가는 예, 제가 기대하기는 이제 그런 가버닝 바디가 이사회가 현재 독립적으로 독자를 운영하시면서 게다가 보면은 또 세대에서 젊은 분들 좀 여기 교육받는 분들 들어가실 거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항상 좋은 것 같아요. 무엇인가 변화를 자꾸 가져야만이 우리가 고인물이 썩는다라고 하듯이 자꾸 물이 흐르듯이 변화를 가져야만이 무엇인가 맑은 물을 만들듯이 우리가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보니까 얼마 전이었죠. 그 유대인이라든가 브라질, 이스라엘 이 사람들하고 그 뭐 경제 협력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 제가 한인사에서는 그런 게 쉽지 않았었던 프로그램인데. 미션의 세 번째입니다. 네. 한인사회가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재고될 수 있는 게 뭐냐. 사실 우리 상공인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일을 하셨는데 거기에 좀 또 타민족들하고 연관해서 한 물꼬를 좀 터야 되지 않겠는가. 또 그런 계기를 해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로 이제 상호 이제 교제가 되다 보면 또 한국에서도 오는 분들도 많고 네. 또 여기 우리 그 미주내에 있는 상공인들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대기업은 나름대로 하는데 중소기업들은 그 교량 역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타민족들하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그 원활하게 그 가게 공식적인 역할을 채널로 한인회에서 그것도 해야 되는 일 같더라고요. 네, 예. 사실상은 중요하죠. 한인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일반인들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훨씬 편하고 그 그렇죠. 대신에 이제 저희는 그 또 전문 단체들이 있으시니까 그럴 때 그분들을 그 영입을 해서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은 훨씬 더 그 효과가 높지 않을까. 중요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도 했었잖아요.
비가 내려서 좀 아쉬웠습니다만은 그때 고생하셨는데 어떻게 예. 좀 그때 한국 사람도 많이 왔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외국인도 많이 왔더라고요. 그 장소 유니언 스퀘어가 갖고 있는 특성이 네. 그 액세스하게 좋아요. 모든 인종들이. 그리고 거기가 광장이 편하고 그래서 의외로 그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비가 왔어도 그 즐기시고 또 한인들에 대한 그 맛과 그 문화를 그 맛보시는데 지난해는 또 저 서울시에서도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또 그 관광 상품이라든지 이런 걸 주시면서 한국의 문화적인 그 효과가 상당히 파급효과가 예전하고는 크지 않느냐. 틀리죠. 예전하고 틀리죠. 외국인들이 와서 한인 잔치 한인보다는 오히려 외국인이 많은 그런 잔치가 되고 있어요. 맨하탄은 요즘에요. 그렇습니다. 맨하탄. 그 다른 지역도 그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마 2세들이 이제는 국제 결혼에 이제 50%가 넘어가니까 네. 그 커뮤니티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육성하면 큰 어떤 임팩트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런 붐이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많이 확산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문화적인 우리의 보급이라든가 이런 정체성을 알리는데 한인의 역할이 많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다른 인종끼리 결혼했을 때 네. 부부간에 영향력이 큰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럼 이 문화권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한국 문화권을 따라오겠느냐 그거는 우리가 좀 연구하고 또 대응해야 될 그런 많이 차원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시정부라든가 주정부라든가 미국의 각 기관에도 관계를 많이 하시려고 바쁘신 것 같았어요. 네, 근데 이제 한인이라는 이름보다는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 각 그 한인 단체들이 그걸 지원해야 되니까 그 단체들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은 저희가 중간 역할로 거기 정부 쪽에 연결도 해야 되고 또 개인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 그 대개 정부 관계 문제들은 첫 번째 미션이 크더라고요. 네. 그 일단 직접적인 서비스니까 그런 쪽에서는 한인회가 능동적으로 참여 개입해서 도와드려야 되는 지원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인회도 이제 펀딩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옛날에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준비는 되고 있나요? 이제 우리가 해치기 좀 바뀌면 이제 그 해치기로 서브미션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해칙을 제출했을 때 그렇죠. 리뷰하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못 내는 그런 것들이 부분에도 맞춰서 해칙을 개정을 했군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면은 뭐 이 한인 회장이 무급 봉사직이잖아요. 그래서 좀 의전을 좀 한인회에서 의전 차량이라든가 의전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는 제공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회장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든 없든 그것이 우리 한인 사회의 위상을 만드는 일이고 그렇지 않은가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요. 현재 회장 중심 체제에서는 좀 어려운 얘기고 네. 그거는 왜 마치 개인이 개인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이제 이 사회가 이제 가버닝 바디가 강화되면 거기서 결정해주면 상당히 자연스러울 겁니다. 지금까지 회장이 무급이고 이제 그 시간을 자기가 다 써야 되지만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줄 수 있다면은 또 이렇게 한 단계 발전한 일이 되겠죠. 뭐죠 회장님이 모르게 성콤이 뭐 개인의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 같아서 말씀 못 하시니까 제가 이 사회에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권한을 제가 너무 지나치게 이제 오버하고 있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한인을 지켜보면서 2년 동안 무급으로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한인의 의상은 곧 우리 한인 사회의 의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결정적인 그 방법이 성립되려면은 그 이 사회가 그 가버닝 바디가 단단해야 됩니다. 거기서 결정해 주면은 그 결정이 다음 회장 때고 그 다음에 행정 집행부 바뀌어도 지속되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의전의 내용이나 앞으로 어떤 그 시스템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이 사회에서 결정해서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아주 이사회분들이 이 바람직하다고 방송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듣고 그 부분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2023년
참 그 해마다 다사다난하지 않았습니까? 세계적으로 국제 정세가 혼란이 오고 전쟁이라든가 미국 내에서도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고 혼란했는데 2024년에는 좀 그런 것들이 평화롭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제 가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이제 2024년은 용의 해라고 하잖아요. 갑진년이죠. 갑진년이죠. 그래서 제가 이 용을 한 마리를 좀 갖다 놨는데 이 용이 도전하는 해이고 또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인사회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풍요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좋습니다. 용을 집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림상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여기다 푸른색을 좀 입히시면 청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이 4년 말이어서 회장님께서 한인회에 새로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지요? 2023년에 이제 그 정관의 문제들 준비하면서 또 해관의 어떤 그 보수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창문 다 교체하고 급한 수리 시작하고 악성 테넌트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고 있고 뭐 이것도 내년에 계속 진행돼야 될 문제고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한인의 이슈들 그 개인과 단체를 지원하는 것 정체성을 갖다 확대하는 일 그다음에 이제 한인 사회가 여러 분야의 그 위상을 제고하는 일 이제 지속이 돼야 되겠고 또 명년도에 금년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한인사회 조직이 하나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그런 이제 여러 늘상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들하고 이제 검토를 해서 금년에는 하나 조직이 되는 팩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나 라벨을 그 합법적으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한인사회 시스템이 하나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래 봅니다. 그리고 건물에 대해서는 그 조사 개발위원회가 다시 조직이 돼서 근본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것을 좀 수렴할 수 있고 대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 정도에서 이제 금년에 이제 계획이 성립이 되고 있고요. 우리 작년에 우리 인플레이션이 높았고 네.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겪어냈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뭐 크게 그런 상황은 변할 것 같지만은 우리의 그 근면성과 네. 예지를 잘 닦아서 금년도 다 역경을 이겨내시고 또 보다 나은 그 미래를 전개해 나가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고민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됐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김광석 회장께서 또 한인회에서 준비하고 추진하고 한다니까 또 반가운 또 희망찬 2024년이 기대가 됩니다. 한인회는 뭐 당연히 이제 그 저변으로부터 그 활동을 시작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있고 또 위로부터 또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국 조직하고 어떻게 엮느냐. 네. E4 비자 같은 것은 사실 그 전국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 우리 경제인협회에서도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지만 그런 거는 이제 그 각 그 미주에 속해 있는 한인애들 그 거기서 지역 정치인들의 발의를 좀 촉구해서 우리가 정치적인 그 의상을 높여야 되는 것은 시급한 문제죠. 그런 기술적인 문제도 네. 필요한 것 같아요. 전국망을 움직일 때는 전국 조직을 움직여야 되고 로컬대로 움직여서 필요한 일들을 갖다가 러메이커들 그 연방에 해당되든지 그런 쪽에 필요한 일들 하나씩 좀 개정해 나가는데 그때 또 필요한 게 그 정치적인 하나 더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백업시켜야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 정립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번 그 취임을 하시면서 제가 모시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년을 이렇게 모시게 됐는데 신년 덕담을 우리 동포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를 좀 해주시죠. 저쪽 카메라가 저쪽에 있네요. 아까 다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네. 다시 그래도 이렇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렵게 우리가 역경을 헤쳐왔습니다. 그동안에 미국에 정착하는 과정에도.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우리 2세들은 더 성장하고 있고 우리 3세들도 이제 나타납니다. 조만간에는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이 그 정치적으로도 많이 성장을 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미국 사회를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주역들로 변하지 않겠는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우리의 삶과 그 노력 자체가 비단 우리만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복리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개념을 갖고 미국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한인들은 이 미국 사회에 아주 건재하게 등장할 것이고 인류 사회에 기여하지 않겠나. 또 그런 시작의 용의 푸른 용의 한 해가 시작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간의 사업에 두루 평안하고 큰 발전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셔야 어떤 일도 열정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2024년 새해 첫 신년 대담 뉴욕 한인의 김광석 회장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동포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